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침이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권세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이로서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 본 적 나이를 지나서 사춘기를 지나서 비로소 자기라고 하는 이 개체를 객관화하게 되죠. 객관화. 아이 때는 사춘기 전에는 사춘기하고 사춘기 지나서의 차이는 사춘기 전에는 사실 분명한 자기라는 거 내도 먹고 자기 욕심을 부리고 뭔가 하고 싶어하는 이런 건 분명히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나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설명하는 나는 뭐고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누구하고 관계됐고 내가 속해 있는 위치는 내가 다니는 학교는 이런 걸 해서요 자기를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은요 전혀 가지지 못하는 요소가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현재나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아요. 그건 우리 몸이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거죠. 사춘기라고 하는 이 구조를 지나야 비로소 자기를 객관화해서 다른 데하고 비교하고 자기를 설명하고 다른 어떤 위치하고 비교해서 내가 있는 위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 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를 지나야 비로소 내가 사람이구나. 내가 짐승하고 차이가 뭐구나. 비로소 그때부터요 하나하나 비교해서 내가 가진 주소는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가진 부모는 내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표현하는데 그런 것을 하나의 이력이라 그러지. 이력. 개인의 이력. 역사잖아요. 개인에게 있는 역사, 그 이력이란 말이에요. 그 이력인데 그거는 자기가 볼 때 자기 역사예요. 다른 사람이 보는 이력은 또 다른 사람이 보는 그 사람의 역사는 또 다를 수가 있는데 자기의 역사라. 자기만이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들어갈 때는 이런 이력을 이야기할 수 있고 저기는 또 저런 이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가 나를 객관화해서부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 이전에 있는 내용은요 쏙 빼버립니다. 아무래도 연결이 안 돼요. 이력에 자기 이력에 사춘기 이전에 있는 내용은요 어디든지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객관화시키지 않은 세월을 보냈으니까. 사춘기 이후에서부터 자기가 이력을 나는 요런 개념을 가지고 살았고 요렇게 생각한다. 요런 것에서 가치를 둔다. 요런 거 점수를 둔다. 뭐 어떤 거 자기에 대해서 표현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또 하나 또 연구해 볼 때 이력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내용은 자기하고 관계된 것. 태어난 것은 부모를 통해서 이제 되어지는데 부모라고 해서 우리가 가족을 형성되어진다라고 되어지는데 가족도 버릴 수가 있는 거고 또 가족도 또 내가 커서는 또 전혀 다른 사람하고 가족이 되어지는 이런 요소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존재되어지는 그 삶의 형태에 분명히 영향받고 있는 땅이 있잖아, 땅을 딛고 쓰든지 생활 환경, 삶의 환경 근거가 있단 말이죠. 그냥 뭐 태어난다고 해서 내가 코에 숨을 쉬고 뭐 아무것도 안 먹고 코에 숨만 쉬면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먹어야 되잖아, 먹어야. 먹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현재 볼 때는 국가라고 하는 범위라고 하는 이 요소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개인이 존재하면서 먹어야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이미 분명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국가라고 하는 경계가 형성되어진단 말이죠. 내게 나는 어느 나라에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벌써 내한테 주민등록증이 주어졌구나. 국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주민등록증 왜 연결되느냐? 국가는 국가대로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 이 땅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범위를 주어지는 거고, 본인은 본인대로 내가 국가라고 하는 그 자체가 결속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내가 벗어버리지 않는 거, 이걸 지워버리지 않는 이상에는 그 국가하고 분명히 관계성이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요걸 가면서 가족이라는 환경은 내가 가족 앞에서 중성을 다하고 나름대로 관계를 가지고 내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걸 해야지 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지만은 그것은 뭐 주변의 그 가족들의 어릴 때부터 어떤 돈독한 우애 또 여러 가지 관계성 되어지는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숱한 이력들이 있죠, 이력들. 거기서 형성되어지는 거고, 그것 따라서 돈독해지는 게 심할 수도 있고, 아주 형편없는 가족 관계도 있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 개인이 국가하고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것이 있느냐는 것에 대한 지적,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이것 자체가요, 개인이 분명히 이것을 가져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가족이 되어지는 것, 마찬가지로 국가라는 것은 내가 먹어야 산다 하는, 먹고 살아야 되는 환경 속에서는 또 주민등록증이 주어지는 어떤 국가와 관계성이 분명히 표현되어 있는, 이건 아주 철저한 어떤 그 요구사항이에요. 국가와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이 내용은. 그런데 개인이 자라면서 이 분명한 관계성이 있어야 되는 이 관계를 불구하고 개인이 자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결을 안 하잖아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가족은 중요시한다고 하는 건 하면서도 국가와 관계에서 내 자신이 아무런 연결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 또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떤 제도나 여기에 대해서 사회가 이런 거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교육을 시킨다. 이런 것도 하지 않는. 그러면서 어찌 보면요, 국가는 국가대로, 아이디라는 이 주민등록번호를 주워놓고 또 개인은 개인대로 국가한테 뭔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국가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내가 국가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내 자체는요, 국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내가 나의 정체성하고 연결하지 않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나는 바라기만 바라고 내가 국가에 있다는 것에서 내 먹고 살기 위해서 국가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내가 풍성히 나름대로 누려가면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아무런 먹는 데 대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국가가 제재를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또 어떨 때 일이 생기면 국가가 안 해주나 하고는 요청하는 이런 대상으로만 있는 이 국가에 대해서 개인이 의무가 없느냐는 거지. 가족이라는 환경을 우리가 두고 봐도 사춘기를 지나서 먼저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처리된다 하는데, 그때서 먼저 가족 관계에서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찾아 나가고 하지 않으면 우정이 들어오고 그거 왜 안 하냐 하고 하는데, 국가에 대해서는요 그런 것을 아무도 제재하거나 지지하거나 알려주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래가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국가가 이렇게 하는 국민들이, 이러한 국민들만 모여있는 국가가 어떻게 그 국가락을, 안전하게, 튼튼하게, 나름대로 힘있는 국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에 교회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우리가 말함으로 인해서 그 소속에 있는 국민들 하여금 국가 역사 정체성이 이러함으로 소속에 있는 국민들은 이 국가 역사 정체성을 자기 정체성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이런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면 도무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정체성을 서로 간에 비교해서 나는 이런 국가라고 하면은 도무지 국민으로서 여기서 있을 수 없어. 내가 만약 옮길 수만 있다면은 나는 옮길 거야 하는 그 위치를 분명히 정해서 옮겨 나가도록. 한 가정에서 분명히 가족이라는 요소가 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이 가족으로서 있을 수 없는 결혼이라는 요소가 분명히 나오니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이것은 이 가정에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이제는 결혼한 부부니까 또 다시 나가야 되지. 또 그것을 가정을 갖춰야 되지. 정당하게 가족에서 나갈 수 있는 요소가 있듯이 한 국민으로서 국가와 정체성에서도 분명히 이거는 서로 안 맞다.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먹고 살 수는 없다. 그러면은 국적을 바꿀 수 있는 이 개념을요, 우리는 국가는 국가대로 정체성을 보여줘야 되고 개인은 개인대로 나의 정체성은 어디기 때문에 충성하려면은 여기 있는 거고, 충성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가서 맞는 국가 정체성이 있다 싶으면 그 국가에 가서 그 내가 보내야 되는,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는 것이 분명히 그 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땅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어떤 내가 자세를 갖추려고 하면은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비교는요 필연적으로 와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요 지금 현재 이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교회가 일으켜야 되는, 나타내야 될 부분에 한 번 더 어떤 분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해왔지만은 이 내용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오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이 시간에 나와야 되느냐. 국가에서 정체성이라 하는 내용을 참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해야 된다 하고 지금 이런 주제를 냈는데, 왜냐하면 그 교회라고 하는 어떤 이 위치는 좀 국가라고 하는 내용에 분명히 들어있으면서 국가에 따라가는 부수물이 아니라는 거, 국가의 어떤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의 조직이 아니면서 국가의 영향을 받는, 그러면서 이 교회는 어찌 보면 전 인류를요 또한 포함시킬 수 있는, 모든 인류 속에 있는 이 국가라는 단위 속에 국가 하고 있지만은 또한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국민들이, 전 인류는 하나의 또 하나의 다른 공동체에 대한 성격을 교회가 부여를 하고 있잖아요.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국가는 단위하고 있지만은 단위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국가 안에서는 사실 그 단위 가정을 통해서 국가라고 하는 개념 속에 들어가게 하듯이 그게 국가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국가 단위로 제한되어 있는 그 사람 한 사람들을 가정에서 국가로, 또 국가에 제한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국가라고 하는 범위를 넘어서 지구라고 하는 전 인류라고 하는 범위 속에 넣을 수 있는 그것이 또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해야 될 분명한 의무가 있는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류를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오랫동안에 인류사가 금방 생긴 것도 아닌데 수천 년, 수억 년 동안에 계속되어오는 전 세계 인류 전체를 두고 볼 때 국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되느냐. 그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2012년에 가서는 그 요소로 우리가 제한될 수 있고 1945년부터 시작해서 유엔의 결성부터 국가라는 내용이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국가라는 개념이 일반화되어지는 시점이다 라고 볼 때는 국가라는 개념은요 갓난아이와 같아. 갓난아이. 지금 현재 인류사 전체로 보면은
아직 국가라는 자체도, 국가라고 하는 개념도 아직까지 자기 정체성을,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뭐다 하는 것이 없는 때란 말이에요. 없는 때. 근데 이때에 교회가 국가 역사를, 개인의 국가에서, 국가라는 단위는 없더라도 오래전에 국가라는 어떤 형태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땅에서 있었던 역사, 그거를 우리가 엿깨어서 그 국가의 역사의 정체성이다라고 부여하는 그 어떤 환경이 또 지금 현재 이런 걸 뭐랄까, 하여튼, 지금 여건, 하여튼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형태는 지금 현재 전 인류관에 접속되어 있지만은 이거를 개념화시키는 데는 왜 국가 역사를 정체성을 나타내느냐. 국가라는 단어는 늦게 썼지만은 이미 그 땅이라고 하는 제한된 땅에서의 남아있던 역사, 여러 가지 사건들은요, 이미 수도 없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 사건들 중에 몇몇 사건들을 발췌해가지고 앞으로 이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건가,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목표를 하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낸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이요, 굉장히 많이 어떤 압축적으로 또 많이 나와야 사실은 이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 교회가 이것을 써도 정당하다,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엔이라는 데서 형성되었고 유엔의 법이 저촉되어가는 내용에도 그게 정당하다 하고 받아들이듯이, 바로 교회가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는 교회의 주장 자체가, 교회가 나타내는 그 내용이 바르다 하는 데서요, 인류 전체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토당토 않는 내용을 갖고 할 수 없는 내용이 있죠. 이 시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시점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자꾸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4월 11일이 자꾸 다가오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가정에 태어났어도 국가라고 하는 조직이 있으면서도 지금 4월 11일이 다가오는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 구역사 속에서 분명히 있는 4월 10일이기 때문에 4월 10일이라는 한 요소에 지금 있는데, 다가오는 지금이 4월 8일이잖아요. 이번 주간이잖아요. 이번 주간. 오늘이 4월 8일 월요일, 목요일이 4월 10일인 건 그래요. 이날이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 국제적인 위상, 변화, 이 차이가 지금처럼 그냥 하루의 날로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날처럼 될 거냐, 안 그러면 어마어마한 어떤 차이가 있는 날이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전혀 이걸요, 별로 이걸 염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걸 염려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 또 교회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 내용에서 이 부분을 비교하다 보니까 어쩌면 참 어떤 큰 사건 자체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그리고 그 사건 자체가 참 칼로 뭐가 자르듯이 툭 잘라가지고 완전히 분해될 수 있는 것처럼,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변화가 아니고, 이 날짜가 있었음으로 되어지는 이 내용도 서서히 나타나는, 마치 3.1운동이 그런 거예요. 3.1운동이 일어날 때 어마어마한 사건인 건 분명히, 지금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 사건 자체가 일어난 날은 어제나 오늘이나 일어난 사건 자체, 일어난 진폭 자체는요,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종의 발인 날, 나가는 날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독립운동, 저기서 독립운동, 그것이 일본으로 건너가고, 그것이 중국으로 건너가고,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퍼지는 그 내용에는요, 날짜의 변동에는요, 거의 변동이 없어요. 지역에 따라서 대한민국 안에서도 여러 가지 반환인간 거기에서 일어나는 교회가 불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도 그것은 통일에 하루에 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3월 1일에 일났다, 그래서 3월 2일에 뭐가 일났다, 3월 3일에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체를 공칭으로 사건 전체를 3.1운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4월 10일이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함축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트럼프가 한미 정상회담 하는 어떤 날짜란 말이야, 날짜. 또 한편으로는 상해 임시정부 수립의 날, 수립 기념의 날. 이 두 개가 지금 겹쳐 있는 내용인데, 왜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하고 구걸하듯이 정상회담하자 요구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안 해, 필요 없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만약 그렇게 요구한다면 한번 만나줄게. 그런데 날짜를 4월 10일로 못을 박았다는 거지. 하루만 되도록.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무박 2일이에요. 무박 2일. 이런 대통령의,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는데 정상회담 하는데 무박 2일이라 하는, 우리나라 외교 역사상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런 사건을 일으키는, 이 지금 4월 11일이에요. 상해 임시정부 수립 기념 100주년이라 하는 이 내용하고 날짜를 왜 미국에서 구태여 4월 11일에 만나야 되겠다고 통지하고 올 테면 오고 말면 말라 라고 했을까? 우리 비춰볼 수 있는 요소가 있던 그것이 이번 주가니까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는 지금 개인의 입장에서는요, 보통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하고 지금 바라보는 거죠. 4월 10일 지나서 12일 지나도 아무런 사건이 안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것이 그냥 넘어갈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역사를, 국가 역사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4월 10일을 비춰볼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 이제 하나의 그 모델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국가 역사 정체성은 한글과 1445년에 나타난 한글, 훈민정음에 나오는 세종대왕의 표현,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요거하고 3.1운동, 요 사이에 474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이 내용을 3.1운동이 지금 100년 지난 지금에야 우리는 분명히 역사 속에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내용에 고리를 낼 수 있는 이 시점에 4월 10일이 다가오는 이 부분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이런 걱정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인데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보내고 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요소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 독려해가지고 국민들이 독려해서 그래 경제 발전하는데 교회가 뭔가 큰일 했다. 막 경제 발전 우사우사하고 있는데 교회는 예배 시간에 그래 이렇게 우사우사 참 나라가 발전하는데 교회가 기회한 것이 이리 있다 라고 하는 식의 선포가 아니고, 깜깜할 때 빛을 발해야 되는, 깜깜하니까 더욱더 깜깜하니까 빛은 더욱더 필요하죠. 이런 표현이 지금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이 표현을 하는 교회의 입장이 있다.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민주주의. 국민들이 볼 때 참 민주주의라 하는 이 개념에 뭐 민주 이야기하면은 다 옳은 것처럼 말하는 이런 시점에 민주가 옳지 않다. 옳은 표현이 아니다. 조금 정치적인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교회 목사로서 또한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는데 이건요, 지금 시점 자체가 필수적이다, 필수적. 모든 사람들이 국가라고 하는 개인의 정체성에 내가 국민들하고 국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자기의 어떤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야기할 때에 마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민주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은 국가의 의무를 다한 듯이 국민으로서 국가의 의무를 다한 듯이 되어 있는 시점이란 말이야, 시점. 스스로 그거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정체성이 맞느냐 하는 걸 비교하는 거 아니고 스스로 현재 전 인류의 어떤 개념 속에는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것이, 민주주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 국가에 대해서 바른 행동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인지가 되어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뭐 경제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뭐 민주연합, 민주노총, 민주가 다 들어가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 민주가 다 들어가요. 민주가 들어가면은 전체가 다 바르게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르지 않으다. 그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는 교회의 지금 환경이 민주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것 자체가 분명히 잘못된, 왜곡된 상태로 국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인류 전체의 개념이 있다. 이걸 뒤틀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바르게, 바른 방향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나타내지 못하면은 교회에서 말하는 국가 역사 정체성은 이거는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괜히 이념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이런 내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